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2026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엔비디아의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 드립니다. 네, 이 자료들을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아주 명확했어요. 세계 최고의 칩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제약과 생명과학에 뛰어드는 걸까? 바로 이 점이었죠.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10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술 시장이라고 딱 규정했거든요. 10조 달러요? 네, 그냥 새로운 시장 이 정도가 아니라 다음 대형 AI 산업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이건 GPU 몇 개 더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개발의 시작부터 저기 병원 수술실의 끝까지 이 전체 판을 바꾸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서론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헬스케어의 미래가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 전략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요.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산업의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되려 한다는 점이죠. 운영체제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칩, 그러니까 GPU라는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니머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AI 신약 공장이나 자율실험실 같은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요? 네, 모든 단계를 수직으로 통합하는 프로스택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뼈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일라이 릴리와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네, 5년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X부터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협력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훨씬 더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죠. 자료에 AI 신약 공장, 그러니까 AI 팩토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공상과학 소설 같았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그림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죠. 스스로 생각하고 요리하는 셰프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셰프요? 네. 먼저 AI가 수백만 개의 가능성을 탐색해서 새로운 레시피, 즉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로봇팔이 자동으로 그 레시피대로 요리, 즉 실험을 진행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즉시 맛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바로 다음 레시피를 개선하는 데 반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 개입 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 이걸 자료에서는 패스웨로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와,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은 바로 이 AI 셰프가 운영하는 미래형 레스토랑의 첫 번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인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이 대목에서 엔비디아의 킴벌리 파월 부사장이 생물학이 트랜스포머 모멘트에 도달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챗 GPT 같은 언어 AI의 발전을 아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렬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의 문법을 AI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문법을 AI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들듯이 이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약물을 설계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깊이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업계 거인의 가장 핵심적인 R&D 프로세스 전체를 엔비디아의 기술 스택 위에 통째로 올려놓는 거예요. 통째로요? 네. 이렇게 되면 강력한 락인, 즉 종속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요. 그런 락인 효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엔비디아의 손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자체적으로 AA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수십억 달러가 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성공 확률도 엄청 낮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락인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보다는 이 지름길을 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아하. 게다가 이 AI 신약 공장이 성공 모델로 검증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이 설계도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른 모든 제약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로 산업 표준을 그냥 선점해버리겠다. 이런 아주 영리한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이 특정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라면 자료에 나온 또 다른 파트너십, 바로 세계 최대의 실험 장비 기업 서머피셔와의 협력은 정반대의 전략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이건 넓이를 겨냥한 건 맞죠? 맞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 연구실에 깔려있는 서머피셔의 현미경, 유전자 시퀀서 같은 장비들을 전부 스마트 기기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스마트 기기요? 네, 마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요. 이 장비들이 엔비디아 AI를 탑재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심기어 문제가 생기면 자가진단까지 하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결국 일라이 릴리가 하나의 거대한 중앙 집중식 AI 공장이라면 서머피셔는 수많은 분산된 스마트 기기 군단을 만드는 채널 파트너십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전략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거죠?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인데요. 데이터 플라이휠? 거대한 눈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서머피셔의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전 세계 연구실에서 넓게 데이터를 모아서 계속 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은 특정 질병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서 아주 품질 좋은 데이터로 눈덩이를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하죠. 눈덩이가 커질수록 더 많은 눈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엔비디아의 AI 모델은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파트너들이 엔비디아를 찾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깊은 데이터와 넓은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서 AI 모델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군요. 이 거대한 데이터 플라이휠을 돌리는 엔진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이겠군요. 네, 모든 전략의 심장부에 바이오니모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단백질 구조 예측에 집중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RNA 구조를 예측하는 RNA 프로나 또 AI가 설계한 약물을 실제로 합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리아신 V2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해졌네요. 그렇죠. 더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가 이걸 완전 개방형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마치 바이오 산업의 앱스토어가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 그러니까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바이오니모라는 OS 위에서 각자 필요에 맞는 앱, 즉 AI 모델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공유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 변화와 직결됩니다. 단순히 GPU라는 하드웨어를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플랫폼 사용료나 AI 모델 개발을 도와주는 컨설팅 서비스, 즉 AI 파운드리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구독형,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군요. 바로 그거죠. 물론 이런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 결국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 엔비디아가 다음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베라 루빈이라는 칩이로군요. 네. 이전 세대보다 출원 비용을 10배나 줄여준다고 하니 성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라 루빈은 단순한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베라 CPU가 함께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CPU요? 네.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의 대가라면 CPU는 복잡한 순서와 논리에 따른 순차적 추론의 강점이 있거든요. 앞서 말한 AI 신약 공장처럼 AI가 스스로 A를 실험해보니 B라는 결과가 나왔네? 그럼 다음엔 C를 시도해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려면 GPU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복잡한 추론 과정을 베라 CPU가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구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AI라는 비전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로드맵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비전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물리적인 기반까지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비전이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가에 당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에서는 단기적인 매출 기여는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하더군요. 10억 달러 파트너십도 5년에 걸쳐서 양사가 나눠서 내는 돈이니까요. 네. 단기적인 숫자에만 매몰되면 이 전략의 진짜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건 당장의 매출보다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옵션 가치에 투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분석이 있었는데 바로 제약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과거에는 AI 연산을 단순한 연구비, 즉 운영비용 오펙스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캐펙스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변화 아닌가요?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연구비는 예상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삭감될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필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제약사 경영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AI 인프라 없이는 미래 신약 개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엔비디아에게는 수십 년간 지속될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엔비디아의 전략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구글은 알파폴드 같은 자체 기술로 직접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선수가 되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원 운영 효율화 같은 B2B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반면 엔비디아는 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 비유요? 엔비디아는 바로 그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구글이 신약을 개발하든 다른 바이오텍이 하든 그들이 금을 캐려면 결국 엔비디아의 곡괭이, 즉 GPU와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요? 실행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위험인가요? 아니면 제약사라는 보수적인 조직의 문화에 AI를 통합하는 데서 오는 마찰 같은 걸까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AI가 설계한 약물이 과연 실제 임상시험을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까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서 시장에 나온 블록버스터 신약은 없습니다.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모든 비전이 심기루가 될 수 있죠. 또 AI가 만든 약물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 그리고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규제 이슈가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향후 2, 3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에서 구체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둘째, 이 AI 신약 공장 모델이 일라이 릴리를 넘어서 다른 대형 제약사로 확산되는지, 즉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략이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을 단순히 칩을 파는 곳이 아니라 칩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공학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수직 시장으로 정조준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와의 깊이를 파는 협력, 그리고 서머피셔와 넓이를 확보하는 협력은 그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계산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AI 에이전트, AI 장비, AI 로봇이 모두 결합된 헬스케어 산업의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림이죠. 단기적인 실적 숫자보다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방향성, 그리고 산업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한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료의 내용처럼 그동안 불확실하고 창의적인 과학적 발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신약 개발이 예측 가능하고 자동화된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온다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